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미혼 여성입니다. 몇 달 전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꽃길을 걷고 있었어요. 꽃내음도 좋았고 하늘도 맑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름다운 꽃길이 흑백의 공간으로 바뀌더니 10년 전 연 끄는 아빠가 나타났습니다. 아빠가 저를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신 엄마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엄마를 늘 그리워했던 저는 엄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엄마! 가만 보니 엄마는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생전에 살아계실 때의 인자한 모습이 아닌 저승사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인 것 같기도, 엄마가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무서워졌습니다. 엄마는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만 보니 엄마는 땅에 발을 딛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가기 싫다는 듯 버티더군요. 엄마가 아빠를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생전 엄마는 저렇게 힘이 세지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본능적으로 아빠를 제 쪽으로 당겼습니다. 아빠를 증오했지만 그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와 똑같이 생긴 저승사자와 저는 힘을 겨루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두루마기로 제 뺨을 쳤습니다. 제 이빨이 후두둑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심연으로 나가 떨어졌고 엄마는 아빠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깼습니다. 시간을 확인하지도 않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1시간 거리에 사는 남자친구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더군요. 괜찮은 거야? 무슨 악몽을 꿨길래? 저는 대답 대신 남자친구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남자친구 품에 있으면 저는 어린아이가 된 듯했어요. 결혼식 일주일 남았어. 우리 같이 살면 너 악몽 꾸는 일은 없을 거야. 남자친구가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오빠가 있어서 다행이야. 고마워, 오빠. 너 나 보고 싶어서 악몽 꿨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아니야. 주말 아침, 오빠 말고는 집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빠는 옆에 있었고, 택배는 시킨 적이 없었고요. 도어 스크린에 뜬 얼굴은 아빠였습니다. 아빠가 현실에 나타난 건 어젯밤 악몽보다 더 큰 악몽이었습니다. 뭐에 홀린 듯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저희 집에 입성했습니다. 우리 딸년 잘 지냈나? 그동안 팔자가 편했는지 아빠의 얼굴은 10년 전보다 더 젊어 보였습니다. 말기암에 걸려 찾아온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왜 오셨어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아빠가 죽었다고 거짓말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어느새 제 옆에 남자친구가 섰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빠를, 아빠가 남자친구를 바라봤습니다. 너 동거 아니야? 누구시죠? 남자친구는 제 얼굴과 아빠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제가 아빠를 빼다 박았다고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민혜연의 애비 민석봉이시다. 넌 누구냐? 아버지 돌아가셨다며. 저는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이구야. 내가 이렇게 눈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애비를 죽었다고 했다고? 지 애비를 죽었다고 하는 년은 이 조선 팔도에 너밖에 없을 거다, 이 나쁜 년아. 아빠가 당당하게 거실 중앙으로 가더니 떡하니 앉았습니다. 보아하니 자네가 우리 혜원이 남친이나 본데 안 깨나. 남자친구는 얼떨결에 아빠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자네 직업이 뭔가? 아, 네. 의료기기 영업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 상황을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차분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듯 했습니다. 영업? 고달프겠구만. 그래. 우리 딸년 이거 언제부터 만났어? 2년 정도 됐습니다. 결혼은 할 거고? 다음 주 토요일에 식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입장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빠가 제 결혼에 대해서 알아버렸습니다. 아빠가 제 결혼식에 나타나 이상한 일을 벌이면 어쩌나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이고야, 하나밖에 없는 딸년 결혼식에도 초대도 못 받고 내가 나가 죽어야지. 그래서 자네는 얼마나 버나? 회원이 먹여 살릴 정도는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못 번다는 거고. 지금 혜원이 말고 만나는 여잔 있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을 한다고? 그럼 자네 말이야. 3천만 원 가져오게. 네? 내 딸 가져가려면 3천 내놓고 가져가라고. 알겠나? 돈 수금하러 내일 오겠네. 아빠라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말을 뱉고는 유유히 나가버렸습니다. 진짜 아버지야? 아버지 돌아가셨다며. 미안해, 오빠. 그럼 거짓말 한 거야? 진짜 아버지가 맞긴 맞아? 아빠는 나한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아버지를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게 가능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를? 게다가 결혼할 사람한테? 오빠같이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해 못해. 널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 와서 우리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살아나셨다고 말해? 걱정 마. 결혼식에 못 오게 할 거야. 살아있는 아버지를 못 오게 한다고? 너네 엄마 돌아가신 건 맞아? 그건 거짓말 아니야. 우리 엄마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었어. 못 믿겠다, 널.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할 수 있지? 오빠, 거짓말한 건 미안한데 나는 아빠라는 사람을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었어. 지금도 봐봐. 10년 만에 찾아와서 생전 처음 보는 오빠한테 3천만 원 달라 하잖아. 그게 부모로서 가능한 일이야? 모르겠다. 남자친구는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남자친구네 집만 가면 주눅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남자친구, 그리고 남자친구 여동생. 남자친구네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볼 때마다 제 결핍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남자친구가 제 가정사를 알면 떠나버릴 것만 같아 무서웠습니다. 다음날 아빠라는 사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놈은 돈 주기 싫어서 안 온 거야? 아니면 돈 만들고 있는 거야? 돈 뜯어가려고 10년 만에 지금 나 찾아온 거예요? 남자는 말이야, 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하면 뭐든지 하는 법이다. 너, 그놈이 3천만 원 안 가져오면 너 사랑 안 하는 거야. 퍽이나 사랑을 알아요? 우리 엄마 말기암으로 고통받았을 때 천년 치마폭에서 놀아났으면서 뭘 사랑을 알아요? 뭘 사랑을 논해?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말이다. 네 엄마가 아니야. 우리 영자야. 영자는 아빠의 첩이었습니다. 엄마보다 20살이나 어린 첩 말입니다. 마음속 깊은 분노가 다시 솟구쳤습니다. 그때 벨이 울리더군요. 도어 스크린을 보니 남자친구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면 될 텐데 왜 벨을 누르나 했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남자친구 뒤에 예비 시부모가 있더군요. 남자친구에게 속삭이듯 물었죠. 어머님, 아버님 어쩐 일로 오신 거야?
내가 어제 다 말씀드렸어. 다 말씀드렸다고? 남자친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돈 되실 분인데 이렇게 결혼 일주일 전에서나 뵙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사다망해서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아, 그러세요. 혜원이 말로는 사돈께서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제가 혜원이 어렸을 때부터 두 집 살림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저한테 첩이 있고 혜원이 이복 동생도 있고요. 근데 혜원이가 그걸 가지고 상처받았네, 고통받았네, 하도 난리를 치면서 인연을 끊자고 하더군요. 저를 볼 때마다 울고 불고 소리를 지르길래 제가 잠시 거리를 둔다는 게 이렇게 10년이나 흘러버렸네요. 그런데 뭐 사돈 알다시피 부모 자식 인연이 끊는다고 끊어집니까 그게? 안 그렇습니까 사돈? 저는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가족사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까발려지다니요. 시부모 되실 분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시죠. 예비 시엄마가 일어나자 예비 시아빠도 일어나고 남자친구도 일어났습니다. 아빠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관문을 향해 갔습니다. 오빠, 남자친구의 손을 잡았지만 남자친구는 자신의 부모를 따라가더군요. 아빠와 저 둘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결혼이 코앞인데 이제 나도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기어이 내 인생 망치려고 이렇게 온 거예요? 누가 누구 인생을 망쳐? 당신이요. 당신이라는 존재가 내 인생을 망쳤어요. 아니, 지금도 망치는 중이야. 그게 30 넘게 먹은 년이 할 소리냐? 네 인생은 네가 망치는 거야. 부모 탓은 딱 20살 전까지만 통하는 거야. 내가 네 할아버지 할머니 탓하는 거 봤어? 다 네 선택이고 네 결정인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결정하는 거고. 당신 같은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나가라고요. 아니 나 수금하러 왔는데 그렇게는 못 가지. 3천만 원 주면 간다. 결국 돈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아빠라는 사람도 따라 나오더군요. 은행으로 가 3천만 원을 빼왔습니다. 신혼집 잔금으로 들어갈 돈이었습니다.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빠라는 사람에게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번에 주면 또다시 찾아와 돈 요구를 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그때 생각할 일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요. 다시는. 아빠라는 사람은 돈 봉투를 가만히 바라보더군요. 망설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거 받는 대신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내 결혼식에 오지 마. 제발요. 아빠라는 사람은 돈 봉투를 그제야 받더군요. 제 신세가 처량하고 불쌍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라는 사람 앞에서 우는 것도 아까워 뒤를 돌아 걸었습니다. 혜원아. 아빠라는 사람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저에게 늘 너, 계집년, 딸년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빠가 다시 저를 향해 걸어오더군요. 저는 끔찍했습니다. 나, 이 돈 필요 없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필요 없다고요? 그럼 날 왜 찾아왔는데요? 아빠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날 왜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어요? 결혼식이 일주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왜 찾아왔냐고요? 내 인생 망치려고? 나는 그냥 네가
그때였습니다. 어느 트럭이 아빠를 향해 그대로 질주했습니다. 아빠의 몸이 붕 뜨더니 그대로 땅에 내리꽂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빠가 가져가지 못한 3천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바라봅니다. 제가 꾼 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예지몽이었을까요? 예지몽이 실현되어 아빠가 죽은 걸까요? 아니면 제가 죽으라고 저주를 해서 아빠가 죽은 걸까요? 제가 아빠를 죽인 걸까요? 아빠는 저를 왜 찾아왔을까요? 아빠는 정말 그 3천만 원이 필요 없었을까요? 아빠가 마지막에 하려던 말은 뭐였을까요? 혜원아, 남자친구가 제일 먼저 장례식장에 와주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나 버리지 마. 우리 결혼하는 거지? 내가 거짓말했다고. 내가 콩가루 집안에서 컸다고. 나 버리는 거 아니지? 저는 괴로웠습니다. 제가 아빠를 죽인 것만 같아 괴로웠습니다. 혜원아, 너 상중에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너희 아버지 보고 우리 부모님 많이 반대하셨어. 저는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고아가 된 것 같았는데 아빠마저 죽으니 더 고아가 된 듯 했습니다. 저는 아빠를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이 무서운 세상에 혼자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빠 나랑 헤어지려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 너 우리 친척들 만나면 그냥 너희 아버지 10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하자고. 첩, 이복 동생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걸로 하고 너 그냥 화목한 가정에서 큰 걸로 하자고. 그래 줄 수는 있지? 그럴게 오빠. 잠시 뒤 아빠의 첩인 영자가 8살 된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첩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뒤흔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때 첩은 참 이뻤습니다. 그런데 첩도 많이 늙었더군요. 아빠의 첩은 자기가 본처인 마냥 대성통곡했습니다. 첩의 아들, 그러니까 제 이복 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누나 맞죠? 배다른 누나. 말도 섞기 싫은 이복 동생이지만 8살 아이는 귀엽더군요. 누나, 아빠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누나가 나왔대요. 무슨 꿈을 꿨는데? 그건 말 안 해줬어요. 근데요, 아빠가 그랬어요. 꿈에서 누나가 너무 못생기게 나왔대요. 제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아빠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제가 누나가 못생겼냐니까 누나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보다 더 이쁘냐고 물어보니까 누나가 더 이쁘대요. 나는 우리 엄마가 더 이쁜데. 아빠에게 처음 들어본 칭찬이었습니다. 아빠가 죽고 나서야 전해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쥔 3천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결혼을 3일 앞두고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파혼해. 파혼? 뭔 소리야? 나 화목한 가정에서 잘한 척 하면서 우리 아빠가 첩을 둔 적도 없고 이복 동생도 없다는 듯 살고 싶지 않아. 너 지금껏 그러고 살았잖아.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맞아. 나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니네 아버지 돌아가셔서 죄책감 들어서 이러는 거야? 너 사랑받은 적 없다며. 너 고생만 시켰다며. 맞아. 나 사랑받은 적 없고 나 고생만 했어. 근데 어쩌면 말이야. 어쩌면 아빠도 날 이뻐했을지도 몰라. 아니면 말고.
그렇게 제 부모와 같았던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몇 개월 후 남자친구에게 어느새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홀가분하고 시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떤 증오도 없고 어떤 거짓말도 없으니 살 것만 같아요. 가끔 미친 사람처럼 서럽게 울지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